시청 감사합니다. 광우님, 소화효소제 복용 후 소변에 거품이 나올 수 있나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요새 그런 현상이 있네요. 효소제 먹은 지 3일 정도 되었습니다. 식사 때 한 알씩 하루 2번 먹어요. 네, 소변에 거품이 나오는 것은 처음에 이제 먹었을 때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빠져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노폐물이요. 그래서 열심히 드시면 될 것 같고,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괜찮아집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이 비타민C 때문에 분해가 좀 더 잘 되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빠져나간다. 네, 식도염으로 잠을 못 자서 저녁은 굶고 아침, 점심 2끼만 먹어요. 일주일 전부터 그렇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비오유기소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쭉 드시면 될 것 같고요. MJK님 안녕하세요. 비오유기소 실천 중인데 키토산 용액 먹을 때 다른 영양제는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다른 영양제라고 하는 게 어떤 종류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오유기소 중에 비타민, 유산균, 키토산은 식전에 바로 드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는 식후에 드시는 게 좋고, 소금은 반찬에 넣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찬에 넣어서 먹었는데도 이 소변의 염농도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으면 좀 더 추가로 물에 녹여서 마시는 것도 괜찮은데요. 이 소변의 염도를 측정해 가면서 드시기 바랍니다. 또 많이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혈압 때문에. 그래서 소변 염농도를 꼭 측정해 가면서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중심님, 혹시 비타민C가 비염에 효과가 있을까요? 제가 며칠 전에 비염 알레르기라고 하는 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는데요. 요거는 한번 드셔보셔야 알 수 있는데, 보통 비오유기소 전부 다 하시는 게 좋고요. 이 섭취한 그 음식물 중에 단백질 때문에 비염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비염, 소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소화라고 하는 것은 비타민C, 소금 이런 것들 때문에 위산이 만들어지고, 그 위산으로 인해서 음식이 녹아야 소화가 잘 되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만 이라기보다는 음식에 소금 잘 넣어서 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백질, 소화가 안 된 단백질은 바깥으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배출시키도록 키토산을 같이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백질이 제대로 소화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키토산에 의해서 흡착 배설되어지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이 적게 되어지고요. 또 그게 안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우님 안녕하세요. 비오유기소 먹고 있는데요. 어떤지 좀 적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자기 전 소변 염도가 1.1%였는데 2-3시간 후 소변 염도가 0.3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수분 섭취량, 그 다음에 염분이 몸속에 들어있는 총량, 몸 전체에 어떻게 퍼져 있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1.1%라고 하는 것은 몸 전체가 거의 0.9% 정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몸 전체가 아니라 어느 일정 부분만 지금 올라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관 주변만 올라가 있는 경우에 저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 전체에 골고루 염도가 맞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한번 되는지는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저 0.3이라는 게 좀 안 나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저 0.3이라는 숫자가 물을 너무 많이 드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럴 수는 있으니까는요. 적절하게 조절을 해보시고, 내가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염분과 수분이 골고루 조정이 잘 되어져야 된다라는 건데요.
뭐 올라가는 때도 있고 내려가는 때도 있는데 보통 0.9에서 1.3%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좋은 거지 아래로 갑자기 내려가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윤영주님 반갑습니다. 검단 지부장입니까? 네, 잘 지내시죠, 영주님. 바우님, 두드러기 있는데요. 오메가3 먹어도 되나요? 네, 오메가3는 먹어도 되는데요. 네, 그래도 저 오메가3의 어떤 불순물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두드러기의 주 물질은 단백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고요. 단백질이 소화가 잘 되어지면 두드러기는 네, 별 문제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소화가 되어진 뒤에 그걸 붙잡고 빼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번 비오유키소를 잘 한번 해보시고요.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두드러기가 있다는 얘기는 단백질이 자꾸 흡수되어져 들어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흡수되어지지 않도록 장을 튼튼하게 만들어야 된다. 장을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영상들 네, 두드러기가 나오는 그런 영상이 있을 겁니다.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런 영상들 좀 보시면서 참고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JK님, 아침에는 0.6이에요. 네, 아침 0.6이라고 하는 게요. 아침 소변 중에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 소변을 측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소변이요. 네. 그게 어느 정도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 소변은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갑자기 올라가 있는 사람도 있고요. 갑자기 내려가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사람에 따라 달라요. 아침에 소변의 농도가 떨어져 있는 사람 또는 올라가 있는 사람. 다양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거의 항상 0.9% 이상 나온다. 네. 한번 보시면 제어 측정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수영님, 비오유기소 몸이 붓기도 하나요? 비오유기소 중에 소금을 섭취를 하는 경우에 몸이 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 분들은 대부분 몸속에 염분이 부족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그 부족분을 채워주는 동안 몸이 붓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먹기도 하고 불편하시면 잘 조절해서 조금씩 늘려가면 표시가 별로 나지 않도록 먹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C 때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둘 중에 어느 것인지 둘 다 해당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불편하시면 줄이시고요. 조금씩 잘 조절을 해서 드시면 네, 금방 괜찮아질 겁니다. 낭만 고양이님 반갑습니다. 비타민C랑 MSM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같이 먹어도 뭐 아무런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MSM의 이용률이 훨씬 더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MSM은 우리 몸에서 글루타치온을 만들 때 황을 공급을 하는 네, 시스테인을 이제 합성을 할 때 이 MSM의 S가 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아미노산 합성에 관여되어져 있는 거죠, 황이.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게 예,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하는데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 외에 기타 내 몸에는 뭐 콜라겐부터 시작해서 각종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단백질의 원료가 되어지는데 쓰인다. 그래서 MSM 때문에 통증이 많이 준다. 특히 무릎 관절의 통증이 많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MSM을 많이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MSM도 많이 드셔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손발이 차가우신 분들은 이 MSM을 먹어주면 또 따뜻해지는 네,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 근육이 형성이 잘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심히 챙겨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요, 제 유튜브 댓글에 올라와 있는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답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가 안 좋은 편이라
고려 땡땡 중화된 비타민 먹으려고 하는데 중성화 안 된 비타민과 중성화된 비타민 효과가 같나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비타민C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화. 네, 소화가 잘 되도록 하려면은 비타민C에 산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산성 물질로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화되어진, 즉 나트륨형이나 칼슘형이 붙어 있는 그런 비타민C는 소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드시는 게 좋고요. 중성화되어져 있는 비타민C는 비추천이고요. 위가 안 좋아서 위염증 때문에 산성형 비타민C가 먹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면 식후에 조금씩 늘려가면서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노고가 많습니다. 헤르페스 각막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비타민C가 도움되는지요? 또 얼마를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소금 박사님의 답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소금 박사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헤르페스 각막염. 네, 이것은 결국 이제 염증, 면역 이런 것들이고요. 헤르페스. 네. 일종의 이제 균에 의한, 네,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면역을 높이려면은 백혈구 활성화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비타민C 먹으면은 일단 백혈구 활성화는 분명히 됩니다.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그것 때문에 백혈구 활성화 때문에 비타민C를 먹고 얼굴에 뭐가 많이 올라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있는 노폐물을 분해시켜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네, 일단은 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조건 뭐 효과가 있다, 헤르페스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입술 주위에 나타나는 헤르페스는 뭐 잘 없어지고요. 비타민C 꾸준히 먹으면 생기지를 않습니다. 주로 이제 피로, 피곤, 그걸로 인해서 면역 저하, 네, 면역 문제, 면역 밸런스가 무너져서 이래서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드셔보시면 저 면역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를 어떻게 먹느냐라는 부분은 다른 영상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정말 좋아질지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시키는 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이 방법이 아마 비오유키소 드셔보셔라, 아마 그런 얘기 같은데요. 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요게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분의 댓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산증이 심한데 심해 생기는 어떤 것도 소화를 못 시켜서 다 익혀서 먹습니다. 익혀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냥 나오네요. 네, 이분은 위산이 거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위산이 있으면 음식이 녹아버리거든요. 녹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비타민C, 그 다음에 소금, 이런 걸 드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가 별로 안 좋고 또 위에 염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산증이 일어나면. 그리고 소화가 안 되니까 영양실조가 되어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익혀 먹다 보니까 비타민C가 파괴되어져서 비타민C도 충분하게 몸속에 공급이 되어지지 않아서 몸에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비오유키소 열심히 챙겨 먹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소화효소제도 챙겨 먹으면 된다. 특히 비타민C와 소금이 필요하다. 그래야 음식을 녹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또 계속 가보겠습니다. 식전에 매 끼니 키토산 2알, 비타민C 2알, 저녁에 마그네슘 2알 먹고 있습니다. 네, 질문이 그렇게 많지 않네요. 박사님, 당뇨에 마그네슘 하루 몇 알 먹어야 되는지요? 400mg 정도 드시고요. 그래도 잘 떨어지지 않으면 800mg 정도를 한 2주 정도 먹어보시면은 차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그네슘은 이 당 대사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당이 있으신 분들은 마그네슘 400mg 정도는 꼭 챙겨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올려놓은 채팅창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질문을 올려놓았네요. 네, 비타민C랑 MSM 같이 먹어도 되고요. 저녁에 MSM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저녁에 먹었더니 부었다. 그러면 아침에 드시면 되죠. 바꾸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키토산 용액 먹으면 속이 미식거리고 속이 너무 안 좋아 밥을 많이 못 먹게 되네요. 맞습니다. 속이 미식거리고요. 제가 키토산 용액 굉장히 먹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요, 참고 드시면 드시는 것만큼 이득입니다. 분명히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얼마 동안이라도 계속 한번 먹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맛, 그 뜰번 맛 때문에 뇌세포가 활성화되어지고요. 그걸로 인해서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됩니다. 우리들이 하는 자연치유 요법들 중에는 맛치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맛. 네. 신맛을 먹는다, 짠맛을 먹는다, 단맛을 먹는다, 매운맛을 먹는다, 뜰번 맛을 먹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주 먹는 그런 맛들은 크게 효과를 못 나타내는데요. 잘 먹지 않는 맛은 쓴맛 이런 거요. 먹으면 먹은 만큼 분명히 효과가 나타난다. 그래서 쓴맛이나 뜰번 맛 이런 것들은 잘 못 보잖아요. 먹어주면 자율신경 조절이 잘 되고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되어지는 소화, 그 다음에 혈압, 혈당, 그 다음에 배변, 그 다음에 발한, 땀 나는 거요. 그 다음에 면역, 그 다음에 체온, 그 다음에 수면,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훨씬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힘들죠. 그렇지만은 정말 먹은 것만큼 차이가 나타납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꾸준히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김용훈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금물을 먹으면 소변 보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정상인가요? 염분이 부족하신 분은 염분을 먹게 되면 염분이 수분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 다음에 소금 때문에 몸에 그 신진대사가 촉진되어지고요. 신진대사 증가 때문에 몸에 열이 더 많이 납니다. 몸이 따뜻해집니다. 따뜻해지는 것 때문에 체외로 발산되어지는 수분이 증발이 훨씬 더 잘 되어진다. 그것 때문에 나가는 양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증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차이가 있고요. 이렇게 같은 소금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증가하고 어떤 사람은 감소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저런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거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 몸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영양소를 먹어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는 영양소는 약과 비슷한 거다. 결국 내 몸을 잘 조절, 자율신경 조절 이런 것을 잘 해줄 수 있는 영양소가 제대로 된 영양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부분의 영양소들은 그런 기능을 해줍니다. 양쪽으로 갑니다. 극과 극으로 가는 거죠. 잠을 잘 자게 하기도 하고요. 또 불면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비타민C가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고요. 키토산도 그런 기능. 그 다음에 지금 소금 저런 것들이 저런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똑같은 물질인데 똑같은 기능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상충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내 몸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내 몸이 나를 조절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더 편할 겁니다. 어차피 밥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먹는 영양소인데 좀 더 많이 먹는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잘 조절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많이 먹는 게 좋다 해서 습관처럼 먹었더니 화장실을 자주 가고 소변 염도가 낮게 나오는데요. 0.5 정도, 아침에는 0.9 정도 나오는데 물을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소금을 더 먹는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둘 다 늘어야 됩니다. 물이 늘어나면 소금도 늘어나야 된다. 그렇게 늘린 양만큼 소변의 염 농도가 0.9에서 약 1.3 정도 나오게 조절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만 늘리면 안 되고 염분도 늘려야 되죠. 어디서 누군가가 물 많이 마셔라, 물 많이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만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염분이 자꾸 빠져나가고 미네랄이 자꾸 빠져나가게 되면 몸속의 미네랄이 줄어든다. 그래서 물만 많이 먹는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라는 거고요. 몸속에 수분이 부족한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수분이 부족한 몸을 가지고 그냥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물 먹는 게 귀찮고 물을 마시고 나면 소변을 보러 가는 게 귀찮고 물을 마시고 나면 살이 찔까봐 걱정이 돼서 또 물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고 소변을 자주 보러 가게 되니까 물을 안 마신다. 그런데 물을 안 마시면 몸은 정상 작동이 안 됩니다. 생명의 세포대사에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물과 산소잖아요. 그래서 먹어야 되는 것이고 마셔야 되는 것이고 충분하게 마시는 게 좋고 충분하게 마시고 나면 소변으로 잘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먹어줘야 되는 것이지 부족한 수분이 부족한 몸이 되어져 가면 결국 면역이나 각종 질병에 노출되어지기 때문에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물 많이 마셔라 물 많이 마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물을 많이 마시더라도 소변의 염농도가 0.9%가 나오도록 섭취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염분도 같이 먹어주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용훈님, 그리고 비타민C 6알을 먹는데 요즘 소변 염도 때문에 물을 줄였더니 배가 꾸럭꾸럭 하네요. 물을 많이 먹었으면 하는데 소변 염도가 낮게 나와서 안 먹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잘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남도록 먹는 게 좋습니다. 소금 남도록 먹고 배출시키는 게 맞고요. 비타민C 남도록 먹고 배출되도록 하는 게 맞고요. 물 남도록 마시고 배출되도록 하는 게 맞다. 그런데 혹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장 사구체에서 여과를 시켜야 되는 물질 중에 한 개가 소금입니다. 물도 그 길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C도 그 길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비타민C 소금이 사구체 혈관을 통과해서 나간다. 나가는 것 때문에 나가는 양이 많아지면 부하가 많이 걸리고 부하가 걸리니까 그 사구체가 고장이 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소금을 먹지 마라. 비타민C를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비타민C와 소금을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다른 데가 더 고장이 나고요. 그 사구체마저도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구체, 신장은요. 0.9% 소금 물 속에 원래 들어있는 겁니다. 비타민C도 약 1에서 2mg 데시리터당 1데시리터당 1에서 2mg이 들어있고요. 염분도 들어있습니다. 0.9%. 0.9%의 소금물이 신장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통과도 해 나갑니다. 물 분자도 잘 지나가고요. 소금도 잘 지나가고요. 비타민C가 분해돼서 만들어져 나오는 옥살산도 잘 지나가고요. 비타민C가 분해되지 않은 비타민C 그 자체도 잘 지나갑니다. 왜냐하면 분자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관벽의 구멍 사이즈는 굉장히 커요. 즉 혈구는 못 빠져나가지만 거기에 이렇게 빠져나가는 반투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염분은 잘 빠져나갑니다. 네, 염분. 그 다음에 비타민C도 잘 빠져나갑니다. 걔네들이 거기에 걸리지 않는다. 오히려 거기에 비타민C나 그 다음에 소금이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덜 빠져나간다. 즉 자연스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거죠. 이 사구체 주변, 혈관 주변이. 그래서 염분을 너무 극도로 적게 먹게 되면 오히려 신장한테 도움이 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도 많이 마시고요. 염분도 제대로 챙겨 먹고요. 비타민C도 제대로 챙겨 먹고 빠져나가는 거, 남도록 먹는 거, 이게 제대로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그것과 반대되어지는 행동들을 많이 하죠. 네, 신장이 고장날까봐 소금을 적게 먹는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데가 다 고장납니다. 그래서 결국 또 신장이 고장납니다. 그러니까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몸을 만들어주는 것, 자연스러운 영양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신장이 나빠질까봐 적게 먹고 그러면, 네, 큰일 나는 거죠. 자, 신장을 보호를 하려면 오히려 단백질을 줄이는데요. 단백질을 줄인다기보다는 소화를 잘 되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장의 부담이 줄어든다. 또 지방류를 줄여 먹는 게 오히려 네,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미네랄이나 네, 그 다음에 일종의 저런 비타민C나 이런 것들은 분자가 굉장히 작은 사이즈라서요. 네, 충분하게 잘 빠져나간다. 분자량이 큰 것들이 잘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혈중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내 몸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분자량이 큰 네, 호르몬류, 효소류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몸속에서 빨리빨리 분해가 되어져야 신장에 영향을 덜 준다.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이 신장을 망가뜨릴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리어트님, 소금은 위암을 유발한다고 하는데 용융소금과 일반 소금의 차이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소금이 위암을 유발한다는 그 내용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금이 위암을 유발한다고 칩시다. 칩시다라는 이 말이 별로 또 그래서 소금을 다 끊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금을 끊어버리게 되면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발생되어지는 문제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나빠지는 데 굉장히 많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위암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문제가 더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 먹으면 안 된다. 정상적인 양을 먹으라는 거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너무 많이 정상적으로 먹는 수준은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융소금하고 일반 소금하고 차이 때문에 위암하고 그거는 둘 다 관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먹으면. 그리고 일반 소금과 용융소금의 차이는 여분의 염소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반 소금은 염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용융소금에 비해서. 용융소금은 염소와 염분의 비율이 당량 대 당량으로 들어있습니다. 1대1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날아가 버리고요. 그런데 일반 소금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일반 소금은 염소가 많아서 많은 문제를 또 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강의 늘 감사합니다. 성군재님 반갑습니다. 저는 소변 염도가 4가 나오는데 어찌하면 되나요? 네, 염분 농도, 소변의 염 농도가 4가 나오는 것은 별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측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계가 고장났다고 생각합니다. 기계가 고장났다. 네, 그래서 그 측정 기계가 맞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물 1리터에 소금을 9g을 집어넣으면 0.9%가 나옵니다. 0.9%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0.9%가 나온다면 염도계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4가 나온다. 믿어지지 않네요. 저는 처음 보는 숫자고요. 검진상 정상이고 소변 염 농도가 4다. 뭐 한 번만 그렇게 나온 건지 또 계속 나오는지 그걸 한번 체크를 하시고 다시 문의를 좀 해 주시면 왜 그런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혈중 농도는 0.9%를 맞추고 있을 것이고 원래 자연적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맞추어 준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연적으로. 네, 그래서 이건 뭐 도대체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소금을 너무 많이 먹고 있나요? 그러지 않고서야 4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소변을
소변을 하루에 2리터를 본다고 치고요. 소변염 농도가 4%가 나오면 제가 곱해 보겠습니다. 4% 곱하기 2리터입니다. 그러면 1리터에 4%라고 하는 거는 1리터에 40g이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면 1리터에 10g입니다. 1%면. 근데 4%니까는 40g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2리터가 되니까 80g의 소금이 소변을 통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먹어야 되는 것도 80g을 먹어야 되는데요. 80g의 밥숟가락으로 10숟가락에다가 뭐 한 20숟가락 정도까지 돼야 되는 거죠. 밥숟가락 한 개가요. 밥숟가락으로 깎아서 한 개가 소금이요. 5g입니다. 5g. 그러니까 10숟가락이면 50g이죠. 16숟가락 정도 돼야 되는 거잖아요. 밥숟가락으로. 그 정도로 많이 되는 소금을 지금 섭취를 하고 있다. 정말로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아마 염도계가 잘못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본인이 직접 소금을 그만큼 많이 먹고 있는지 계산을 해보셔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잘못되어졌다. 염도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밑에 답변을 글자를 좀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숙자님, 어제 염도계와 용융소금 뭐 어떻게 했다는 얘기이신지 뒤에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조금 더 질문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질문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가 또 산소가 필요하다. 이 영상을 한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 암. 2018년 신규 암 등록 환자 약 31만 명. 한 가족의 행복을 앗아가고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는 암. 암의 발생 원인은 무엇일까요? 인체의 어떤 세포라도 산소가 35% 감소하면 사멸하거나 암세포로 변할 수 있습니다. 즉 산소결핍이 암 발생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의 산소 농도는 약 21%. 세계 최고의 산소 농도를 자랑하는 아마존 열대우림은 23%. 7% 미만 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산소. 단 1%의 산소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당신의 삶에, 당신의 미래에 산소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당뇨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당뇨, 비타민C만 먹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건데요. 모두가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비타민C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당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비타민C 양을 늘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최대로 한번 늘려보시면 당의 농도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타민C 때문에 신진대사가 활발해집니다. 산소 공급이 잘 되어진다.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C 양을 꾸준히 조금씩 늘려야 되고요. 또 간혹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비타민C가 혈중에 많이 흡수되어져 들어가 가지고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혈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지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포도당이 올라간 건 아니고 비타민C 농도가 올라간 것 때문에 그렇다. 내 몸에서 비타민C가 많이 존재하게 되면 빨리빨리 처분을 하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조직 장기 부족한 부분에 보내주고 그 다음에 남는 것은 분해를 시켜서 소변으로도 나가고 그냥도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남으면 빠져나간다라는 건데 그게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은 혈중에 남아있을 수 있게 되고 혈중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혈당 농도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혈당을 찍는 그 기계는 포도당과 비타민C를 구분해서 찍을 수가 없습니다. 효소 반응이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염려를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 비타민C를 많이 먹었는데 혈당이 올라가시면은 비타민C를 끊어보시기 바랍니다. 끊어서 한 2, 3일 끊고 측정을 해보시고 떨어지면 비타민C 때문에 그런 것이니까 그냥 꾸준히 그렇게 드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비타민C를 늘려서 먹었더니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더라. 그래서 혈당 농도가 높으신 분들은 꼭 비타민C를 늘려서 한번 드셔 보시고요. 특히 마그네슘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이윤아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손님께서 비오육휘소를 하고 있을 때는 가려움증도 줄어들고 비염도 없어졌는데 바빠 잘 챙겨 먹지 못해서 다시 비염과 가려움증이 시작되고 비오육휘소를 다시 시작했는데 더 보충해야 할 영양제 알려주세요. 가려움증이 있다.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장이 자꾸 나빠지고 있다. 뭘 끊었다 먹었다 이렇게 했을 때 차이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이 소화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장이 나빠진다. 이런 증거이거든요. 즉 가려움, 비염 저런 것들은 전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단백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단백질 소화가 안 된다. 단백질 소화가 안 된 것이 흡수되어져서 혈중에 들어간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장을 튼튼하게 해서 이상한 단백질이 흡수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 끄집어내야 되는 거, 바깥으로 배출시켜야 되는 거, 식이섬유질 중에 키토산을 같이 먹어주는 게 좋다. 비오육휘소, 그 다음에 소화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일어나는 것이니까 소화효소제 챙겨 먹는 게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먹는 건 이제 신진대사 촉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연세가 드신 분의 경우에 뭐 40세 이상 정도 되신 사람이라면 비타민 B군도 챙겨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MSM,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드시는 게 더 좋고요. 코큐텐 이런 것들도 먹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뭐 커큐민 이런 것들도 먹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연도 먹어주면 좋고 비타민 D도 먹어주는 게 좋고 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영양제는 굉장히 많은데 종류별로 좀 골라서 이렇게 먹으면 될 것 같고요. 영양제는 먹으면 먹을수록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호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염도계까지 한 상자 받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좀 짜게 먹었더니 염도 1.3 나왔습니다. 1.3은 뭐 극히 정상적인 농도이니까는요. 그냥 그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군재님 감사합니다. 기구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적석 답변 최고입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신숙자님 고맙습니다. 어제 염도계 용융소금 받아서 염도 측정해보니 아침 수치 1.4 나오고 낮에는 1.2 나와요. 소금 섭취 늘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아주 잘 드시고 계시는 거고요.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해 보시고 좀 더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분량이 증가하면 또 염분량도 조절해 보시고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정상입니다. 소금과 비타민C 8g 섭취 중입니다. 소화가 너무 잘 되고 체중도 좀 늘었습니다. 저체중 46kg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이분께 우리는 또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됩니다. 박수. 네,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체중 점점 늘려보시기 바라고요. 소화 잘 되면 열심히 먹고 그냥 주무시면 됩니다. 그러면 체중이 잘 늘어날 겁니다. 소화효소제 꼭 드시기 바랍니다. 네, 재봉고님 반갑습니다. 닥터한스의 제품을 미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나요? 네, 미국에서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이트를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는요. 그 사이트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몇 가지 정도는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TNTN 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TNTN 샵이요.
시애틀에 있는데요. 올라갔나요? 네, 올라갔죠. 네,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 네, 몇 가지는 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메일을 아마 주면 네, 될 겁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MJK님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꾸벅.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항송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신숙자님 두피 가려움증은 무엇 때문인지요?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림프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체온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증거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단백질이 들어가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소화가 잘 되도록 해야 된다. 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이상한 단백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런 거 먼저 하시고요. 체온이 몇 도인지 한번 재보세요. 36.5도 이하가 되어지면 가려움이 슬슬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른데 그 림프가 있는 곳에서 원래 많이 가려워야 되는데요. 두피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또 외부로부터 어떤 감염 있잖아요. 우리가 왜 머리에 뭐 많이 곰팡이 같은 거, 네, 이런 것들 때문에 가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샴푸를 잘 선택을 하셔서 균을 죽일 수 있는 혹시 니조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런 종류의 곰팡이를 죽일 수 있는 샴푸를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임님 반갑습니다. 네, 늦게 들어왔어. 죄송하지만 저 위에 질문이 저도 궁금했는데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자기 전엔 소변 염도가 1.1이었는데 기상 후에 0.3이 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염도를 재고 있는데 염도가 잘 오르지 않아서 소금을 물로 삼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나요? 자, 염도는 변화가 심합니다. 네, 그래서요. 0.9에서 1.3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도록 해야 되는데 몸에 염분이 충분하게 들어있지 않은 분의 경우에는 소금을 많이 먹으면 올라가고 물을 많이 먹으면 떨어지고 이게 심하게 요동을 칩니다. 이 차이가 작을수록 좋다. 그 차이가 보통 0.5 정도 이내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항상 0.9 이상 나오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렇게 맞추어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저녁에 물을 많이 섭취를 하고 그 수분이 이제 모여가지고 있는 경우에 저럴 수는 있는데요. 저것도 너무 많이 내려간 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 측정치가 맞는 수치가 언제냐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두 번째 소변을 측정을 해서 그게 0.9% 이상 나오면 적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일매일 체크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점심 때도 저녁 때도 아침에도 한 번씩 재보시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재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먹는 방법은 음식을 통해서 이 소금을 섭취를 하는 게 맞고요. 그래도 먹는 게 모자란다 그러면 음식 양을 늘리는 게 좋습니다. 음식 양, 즉 소금이 들어있는 음식의 양을 늘린다. 가장 쉬운 게 국물이죠. 국물을 양을 늘려서 먹고요. 그래도 부족하시면 짬짬이 소금물을 먹는데 사실은 식후에 먹는 게 더 낫고요. 소화를 되게 하려면 내가 섭취한 소금이 내 음식물하고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소화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적절하게 식사와 함께 먹는 것이 소화를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부족하시면 어쩔 수 없이 소금을 물로라도 먹어야 되는데 묽게 타서 드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너무 묽어버리면 또 물이 들어가니까 염분이 내려갈 수도 있겠죠. 참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통해서 잘 챙겨 드시고요. 이렇게 한번 적절하게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회원님께서 오셨군요. 멤버십이시군요. 황정림님, 엔젤이시군요. 네, 감사합니다. 헬퍼 김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군요. 네.
메니에르 증상인데 절대 무염식 하라고 했으나 비타민C 메가도스 하면서 소화용으로 적당한 소금을 섭취를 하는데 악화되지 않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는데 무엇이 옳은지 궁금하네요. 네, 무염식, 저염식 하라고 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죠. 그런 질병이 있을 때 무염식, 저염식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상식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속에는 혈중의 0.9%의 소금이 존재합니다. 혈중에는 0.9%이지만은 혈액 말고 혈관의 바깥쪽 부분에는 얼마가 존재해야 될까요? 라는 부분에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면요, 소금을 혈관에다 꽂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금물을 링그라고 하는 것을 혈관에다 꽂습니다. 그 링그가 염분 0.9% 소금물입니다. 또는 0.45%짜리 소금물입니다. 그걸 꽂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지금처럼 아까 메니에르가 되신 분은 몸에 병이 생기면 혈관에다가 링거를 절대로 놓을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네, 저는 혈관에 링거를 꽂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소변으로 소금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소변입니다. 소변에 소금이 없다. 그게 정상적일까요? 방광이나 요도가 감염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 소금으로 이를 닦으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저는 치약을 쓰지 않고요, 거의 100% 소금으로 저는 이를 닦습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알려준 겁니다. 네, 한 40년 동안 저한테 소금으로 이 닦으라고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요, 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 4월 달부터 소금으로 이를 닦습니다. 이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그런 프로 보셨죠? 그만큼 바뀝니다. 이의 튼튼함이. 그래서 꼭 여러분들도 한번 해 보시고요. 저 염분요. 네. 이가 좋아진 이유가 뭐냐면은 이 속에 미생물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치를 만들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잇몸의 감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굉장히 좋은 치약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번 닦아보시는데요. 소금이 잇몸에 들어가니까 미생물이 죽는다. 이 원리하고 똑같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길에 있는 신장, 그 다음에 방광, 그 다음에 요로, 이곳에 감염이 심하신 분들은 염분 부족을 의심을 하시고요. 소금을 챙겨 먹어보세요. 분명히 바뀝니다. 감염이 덜 생긴다라는 겁니다. 꼭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결국은 절대 무염식, 저거는 말도 안 되고요. 결국은 무슨 상황이 벌어지냐면 절대 무염식 하시면 혈중의 소금 농도마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웬만해서는 혈중의 염분 농도 135에서 145mm몰이 들어있는데요. 그 농도는 잘 떨어지지 않아요. 웬만큼. 그런데 절대 무염식을 하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저 나트륨 혈증에 걸립니다. 저 나트륨 혈증. 찾아보세요. 닥터 한스. 저 나트륨 혈증.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게 심각해지면 심장마비가 옵니다. 네, 마라토너가 뛰다가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고열 작업을 하는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땀으로 소금이 자꾸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름에요, 땀 흘리면서 픽픽 쓰러지는 사람들 전부 염분 부족이고요. 군인들 훈련받을 때 소금을 줍니다. 네, 그리고 용광로 작업을 하는 사람들 계속 소금을 먹으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분들은 하루에 소금을 30g, 40g씩 먹습니다. 그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전에 염분 농도
네,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고, 염분을 적게 먹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캠페인을 심하게 해가지고 지금 1인당 염분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쭉 감소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1인당 1 섭취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감소했을까요?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전에는 땀을 흘리는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부터 10년 전, 20년 전에는 땀을 흘리는 작업을 많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땀이 자꾸 땀으로 빠져나가니까 염분 섭취량이 증가했던 거고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점점 줄어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캠페인, 소금을 적게 먹으라라는 것 때문에 줄고 있겠지만 소금 적게 먹으라라고 하는 저염식 해라, 그거는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 말을 믿었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 이유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자라는 겁니다. 혈관 안에 0.9% 유지를 하고 있고요. 혈관 바깥도 0.9%를 유지하는 게 맞다. 왜 그럴까요? 소금 부족하면 링거를 혈관에다가 꽂으면서 먹지 말라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혈관에도 소금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먹지 마라라고 그럴 거면. 비타민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혈관에 50g씩 집어넣습니다. 넣지 말아야죠. 그게 그렇게 나쁜 거라면. 우리는 이렇게 쏟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염분은요, 소변으로 남도록 빠져나오도록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잘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해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기 전에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세요. 염분을 끊으세요. 한 달 정도. 네. 그러면요. 정말 웃기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럼 안 먹을 수 없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돼요. 염분 싹 빼버리고, 네. 체크를 해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테스트하는 게 가장 옳은 겁니다. 네, 신숙자님, 네, 감사합니다. 36.1도입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서 삭발까지 했고요. 단백질 파우더 섭취하고 있습니다. 단백질을 끊어볼까요? 정문적답 정말 감사합니다. 단백질 끊어야 됩니다. 일단 가려우면 끊어보시고요. 그게 이 머리에 그 곰팡이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는요. 혹시 그게 아니면 네, 그 림프 쪽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답이고요. 그렇다면 단백질 끊어야 됩니다. 단백질 파우더 끊으세요. 그거 좀 며칠 끊는다고 죽는 거 아니니까는요. 한 달 정도 끊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도록 비오유키소를 드시고 단백질류 그 육류 있잖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생선까지 한 달만 끊어 보세요. 네. 그러면 뭐 금방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답을 찾아가 보시면 됩니다. 이성원님, 탈모에 비오유키소 하면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뭐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요. 저도 비오유키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머리가 자꾸 빠지고는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답을 못 드리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셔야 되는데 비오유키소를 하지 않으면 더 많이 빠질 겁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네, 한번. 네. 헬프김님, 초저염식을 할 때는 증상이 계속 좋지 않았었는데, 오히려 일부러 소금을 먹으면 증상 양호하게 계속 유지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 염증의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염증은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단백질이 장 누수를 통해서 계속 흡수되어져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나타나는 것 뿐인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얼굴에 나타나는 사람, 턱에 나타나는 사람, 배에 나타나는 사람, 뭐 허벅지, 항문, 머리, 네, 귀 다양하게 있습니다. 코 속에 비염처럼 나타나는 사람도 있고요. 여기 그 기관지 염증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염분을 0.9% 소변의 염농도가 0.9% 되도록 염분을 늘려서 쭉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소화가 잘 되도록 음식을 섭취를 하고 비오유키소를 같이 섭취를 하면 메니에르 증상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닥터 한서 치시고요. 메니에르라고 찾아보세요. 그 영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메커니즘 충분히 설명해 놨으니까 그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분요.
김기선님, 안녕하세요. 저는 당뇨, 고혈압과 역류성 식도염이 있습니다. 저도 박사님 방송 보고서 한 3주 전부터 비타민C 6알, 키토산과 유산균을 2정씩 먹고 있습니다. 소변 염농도 0.3 이상 안 나와서 여기는 호주예요. 그러시군요. 0.3 이상 나오도록 음식에 소금을 많이 넣어서 드시고요. 지금 그대로 계속 유지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분이 지금 식도염이 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위장의 능력이, 즉 소화가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 안 되는 이유는 염분 부족, 비타민C 부족이니까요. 비타민C 6알에서 한 8, 9알까지 좀 늘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변 염농도 0.3이면은 소화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염분량을 좀 더 늘려서 드시고요. 식사 중에 소금을 충분히 넣어서 드시고요. 그래도 부족하시면 추가로 좀 더 드셔 보세요. 그렇게 하시면 지금 위 식도염 이런 건 조금씩 좋아지시고, 그게 이제 식도염이 좋아지기 전에 위장이 먼저 좋아져야 됩니다. 위장이 튼튼해지면 식도염도 좋아진다. 영양소가 부족해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것만 좀 해주고요. 소화효소제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소화효소제. 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빨리 좋아집니다. 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소화가 잘 되어지면요, 혈압도 조절이 되어집니다. 꾸준히, 당뇨도 있네요. 마그네슘 드시고요. 마그네슘. 자, 그걸 6개월 이상 하시면 당뇨약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요. 좀 지나면 당뇨약을 끊을 수가 있고요. 좀 더 지나면 혈압도 떨어지게 됩니다. 해보십시오. 저런 문제로 소화가 안 돼서 문제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소화만 잘 되면 점점 좋아진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한번 꾸준히 한번 해보시고, 방송에 오셔서 항상 질문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이 또 올라와서 답변 드립니다. 심장 기능이 약한 사람이 마그네슘 복용이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제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섭취를 하는 음식물 중에 마그네슘이 어디에 들어있느냐 하면 야채, 푸른 색깔을 띠는 야채 속에 들어있습니다. 엽록소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죠. 푸른색을 띠는 그 엽록소의 분자 안에 마그네슘이 꽂혀 있습니다. 사람의 혈액 중에 적혈구 속에는 철이 들어있고요. 그거 대신에 마그네슘이 꽂혀 있는 게 이 엽록소입니다. 우리는 엽록소가 들어있는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그네슘이 공급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심장에 영향을 준다면 그 야채를 우리는 안 먹었겠죠. 그런데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마그네슘은 심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냐?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 어디에 어떻게 필요하느냐라는 건데요. 당 대사를 하는데 무조건 필요합니다. 당분 대사를 시키는데, 즉 세포 속에 포도당이 들어가도록 인슐린이 인식을 할 때도 마그네슘이 사용이 되어지고요. 마그네슘이 세포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전자 전달계에서 에너지를 만들 때에도 쓰입니다. 무조건 쓰이는 겁니다. 마그네슘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에너지를 만든다. 심장이 뛰려면은 마그네슘이 있어야 된다. 심장에 근육이 들어있고 근육 속에 세포가 있고 그 세포에서 마그네슘을 이용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적정량, 필요량만큼은 마그네슘을 무조건 섭취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장이 잘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 즉 심장이 아까 약한 사람, 심장이 왜 약하느냐라는 건데요. 심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심장 근육이 약하다 이런 개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심장은 살아있는 사람 계속 뛰기 때문에 심장이 약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심장이 약하다. 뭐가 약하다? 이 얘기인 건가요?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심장 근육은 약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쫄깃쫄깃 탄력이 있는 근육을 가지고 있다. 매분 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곳이다 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약한 이유는 뭐냐? 그 혈관을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물질이 딸린다라는 게 저는 첫 번째라고 봅니다. 그게 뭐가 딸릴까요? 첫 번째 산소, 두 번째 포도당, 세 번째 마그네슘, 그 다음 네 번째 전자, 비타민C 이런 걸로부터 나온 전자의 공급.
이거죠. 심장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지금 이걸 이용을 해서 심장을 뛰는 산소와 포도당을 이용을 해서 이거 뛰는 겁니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요겁니다, 요거. 이걸 못한다라는 게 심장이 약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게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을 먹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상식선에서 그냥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많이 먹었다. 그러면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죠. 혈중 마그네슘 농도가 그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분은 심장이 약한데 마그네슘 복용하고자 한 날에는 심장에 이상한 게 느껴진다라는 건데요. 그 이상이 뭐냐? 그것부터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비타민C를 먹으면 얼굴에 뭐가 많이 생겨요. 엄청 많이 생겨요. 그럼 비타민C를 안 먹어야 되는 건가요? 비타민C는 당연히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왔다라는 거고요. 다른 사람은 안 생기는데 나는 왜 여기 자꾸 생길까요? 내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저분은 마그네슘이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 그거부터 일단 체크를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부족하면 더 먹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더 먹었는데도 부족해서 더 먹었는데도 뛴다면 아마 심장 문제라는 거죠. 마그네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 이상을 느낀다. 그 이상이 무슨 문제냐라는 거예요. 그거가 있어야 뭔가 또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겠죠. 뭐 맥박이 부정맥처럼 뛴다든지 아니면 천천히 뛴다든지 뭔가 있겠죠. 뭘 느끼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그게 호전 반응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같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요. 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거는 여러 각도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이고요.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도 한번 해보세요. 네, 마그네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하고 상의를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의사라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마그네슘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잘 아는 분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전부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네. 김기수님, 네, 답변 감사합니다. 소화가 잘 안 돼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먹고 있습니다. 용융소금 소화효소제도 사서 우편으로 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먹고 효과 보면 또 연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보면 희망을 가집니다. 이분 소화 때문에 소화는요 금방 좋아집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비오유키소 열심히 드시면 금방 좋아집니다. 네, 자, 비오유키소, 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드시고, 마그네슘 드시고, 소변염도 꼭 체크하시고요. 그렇게 꾸준히 3개월만 하시면, 네, 해결됩니다. 네. 안 되시면 연락 주십시오. 여기다 써주세요. 안 된다고. 네. 자, 그리고요, 잠결에 심장이 잘 안 뛰는 증상이 온다고 합니다. 이건 또 뭔 얘기입니까? 잠결에 심장이 잘 안 뛴다. 야, 이거 잠결에 심장이 잘 안 뛰는 거를 느끼는 거 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맥박을 병원에서 체크하는 게 있거든요. 24시간 체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잡는 게 좋고, 심장이 안 뛴다 이 얘기는 에너지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에너지 생성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 생성이 안 된다는 얘기는 마그네슘이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산소와 그 다음에 미네랄, 소금이 중요합니다. 소금이 있어야 전기가 잘 뛰고 근육이 잘 움직이는 겁니다. 아까 제가 빼먹고 말씀을 못 해드렸는데요. 산소, 포도당, 마그네슘, 소금, 근육은 심장이니까 있고 나머지는 보충해야 됩니다. 요게 들어가면 훨씬 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오유키소를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먹는 거니까요. 먹어보시고 마그네슘도 좀 일단은 마그네슘 빼고요.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까지 드셔보시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조금씩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그네슘만 먹고 자면 그런 증상이 오는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다. 자, 일단
체크를 해보세요. 마그네슘이 있는지 없는지, 부족한지 피를 뽑아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나머지 비오 유키소 전부 다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을 제일 후순위로 미루고 다른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뭐냐? 소금, 산소. 네, 포도당은 부족하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소변의 염동도 맞추시고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 비오유키소 이거 전부 다 드시고 나서 결정을 해보셔도 늦지 않다. 네, 그렇게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좋아지실 겁니다. 제가 부산에 계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한 6개월 정도 비오유키소를 하셨는데요. 제가 그때 그분은 이제 뭐냐면 심장 뛰는 게 이렇게 뛰다가 약 한 번씩 멈추었다가 뛰고 뛰다가 멈추었다가 뛰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부정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소금, 비타민C 이야기를 했고요. 그거 다 드셔라 이렇게 됐는데 6개월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엄청나게 심장 때문에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제가 먹으라는 거 먹고 좋아지셨습니다. 그런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맥에 제가 이제 왜 부정맥이 뛸까? 그걸 고민을 해서 답을 알려드렸던 거죠. 소금이 만들어내는 전기 부족. 그 다음에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산소 부족. 네, 그 다음에 포도당 부족인데 포도당 부족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뇨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소금과 비타민C, 산소가 좀 더 들어가도록 했다. 뭐 이걸로 그냥 깨끗하게 없어졌다. 해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고맙다는 전화가 온 적이 있습니다. 오늘 누누이 소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은요. 소금은 우리 몸속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전기 생산. 심장은 전기의 힘에 의해서 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필요한 것이고요. 저염식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광고를 한 번 더 보내드리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제품들이 있으시면 이 사이트에 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면 이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 주시면은 저희 헬스 코치 선생님께서 상담을 잘 해 주실 거고요. 문자를 먼저 보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네,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푹 쉬는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긴 모양의 비누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 손은 지금 현재 말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비누를 묻혔다고 생각을 할까봐 제가 다시 손을 물로 헹궈서 자, 여기는 비누는 없습니다 현재. 자, 그다음에 여기에 얘를 이 비누를 자 요렇게 붙잡고 한 번만 이렇게 밀겠습니다. 자, 한 번만 밀고 여기도 약간 잡았을 때 비누가 좀 묻었겠죠. 여기도 비누가 묻었겠죠, 그죠? 자, 이걸 밀어보겠습니다. 자, 거품이 한 번만 밀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굉장히 부드러워요. 이걸 여기다가 붙여도 되죠. 부드러워요. 미끄럽고 부드러워요. 이거를 몇 번씩이나 밀어버리면 온 팔에, 온 손에 거품이 엄청나게 생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씻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잘 씻어줘요. 비누감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